어떻게 바꾸려고 하냐면은 재개발 같은 거는 조합 설립 인가 시점으로 땡기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은 재건축 안전진단 시점으로 땡긴다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우 소장입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의 3중 투기 차단, 오세훈표 부동산 대책 나왔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정비구역 지정하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그 다음에 뭐 이주, 철거, 착공해서 여러분들이 입주를 하게 되는 건데, 재건축은 다른 점이 이제 안전진단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설립 인가가 나게 되면은 조합원에 대한 지위 양도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 뭔가 거래가 된다 그러면은 그 새롭게 구입한 매수자는 현금 청산이 되는 거지 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는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 때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에서 사업시행 인가 난 것들 구입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재건축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추진이 때는 재개발 된다 안 된다? 된다. 재건축도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행 기준은 그 재건축 같은 건 조합 설립 인가,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인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어떻게 바꾸려고 하냐면은 재개발 같은 거는 지금 재건축처럼 조합 설립 인가 시점으로 땡기고요. 그 다음에 현재 조합 설립 인가인 재건축은 재건축 안전진단 시점으로 땡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앞당기게 되죠. 그럼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길까? 뻔하겠죠. 당연히 지금 현재 조합 설립 인가 나기 전에 거래가 막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추진이 설립되고 조합 설립 인가 나기 직전에 막 거래가 되잖아요. 그죠? 이거 인가 나버리면 더 이상 거래가 안 돼 버리니까. 그럼 요로 땡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보다 더 초기 있는 것들이 막 거래가 되겠죠. 그러면 재건축의 완전 초기 단계에 있는 것들, 정비 기본계획 수립하고 안전진단 조만간 한다는 둥 만다는 둥 이런 애들이 가격이 뛰겠죠. 그러면 이제 30년 연한 채우면서 이제 스타트 걸려고 하는 것들의 가격이 막 올라가는 현상이 생길 겁니다. 지금은 뭡니까? 조합설립 인가나지 않고 추진 설립되거나 뭐 이제 추진하는 것들인데 그거보다 좀 더 앞당겨서 풍선 효과가 생긴다라는 거죠. 재개발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지금은 조합설립 인가나거나 사업시 인가나거나 굉장히 안정적이고 저도 이제 투자를 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적어도 조합설립 인가를 난 것들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특히 그런데 재개발 같은 것들은 안 되는 사례도 워낙 많기 때문에 안 되는 것들은 왜 그러냐? 조합설립 인가 안 나는 이유가 뭐예요? 75% 동의가 돼야 되는데 추진위까지는 보통 동의가 잘 된다. 50%만 동의 받으면 되니까. 그러면 그냥 너희 할래 말래 해서 반만 혼들어도 일단 추진위원회 승인까지는 난단 말이에요. 근데 나머지 반대자 반 중에 또 절반을 설득해서 우리 편 만들어야 되는 건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설립 인가가 나지 않으면 리스크가 있는 건데 조합설립 인가가 낮다라는 것은 나머지 사업 시행 인가나 관리처분 인가는 그냥 행정 절차일 뿐이니까 조금만 양보하게 되면 진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시점이 리스크 해증 시점이다라고 보고 저는 설립 인가를 받고 나서 구입하는 것도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자들은 좋은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이렇게 바뀐다 그러면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구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추진이라든가 초기 단계에 있는 재개발도 가격이 뛰기 시작하는 현상이 생기면서 예정지, 뭐 좀 허름한 지역들, 이렇게 조금 이슈가 되는 지역들은 초기에 가격이 확 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규제라는 거는 여기다 규제하게 되면은 그거보다 앞선 피할 수 있는 곳에서 이제 막 거래가 일어나는 거고 여기가 규제하게 되면 여기가 생겨나는 거고 여기다 하게 되면 여기가 생겨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다 규제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거래가 일어나는 거고 거래를 끊거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어떤 것을 이제 막을 수 있냐면은 효과가 그럼 없느냐 그건 아니고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금시점을 여기로 변경했다. 그죠? 재건축 같은 거 여기로 변경했다 그러면은 이때 이 전에 구입해가지고는 금지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를 했어요. 내가 안전진단 전에 구입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상태에서 통과를 했어. 그럼 나는 여기서 팔 수 있다 없다. 못 판다. 누가 사줘요? 그 다음 구입한 사람은 조합은 자격으로서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없는데 현금 청산 당하려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때 구입해서 나는 죽으나 사나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죠. 장기 투자자만 된다는 겁니다. 장투자만. 그래서 단기 투자자를 없애는 효과는 확실히 있는 거죠. 이런 형태가. 그래서 시장에 어느 정도 효과가 발휘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가격을 안정화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미비한 효과라고 봐요. 왜냐면은 이 거래가 여기 있던 거래가 여기로 간 거고 여기서 많던 거래가 여기로 간 것 뿐이지 거래 자체가 크게 줄 것 같진 않아요. 다만 단기 투자자들은 힘들다. 자, 그런 게 이제 생겨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전 지역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역시 마찬가지로 뭐 투기과열지구라든가 뭐 특정 지역만 규제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역시나 또 거기서 벗어나는 비규제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대상들이 또 뜰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인해서 재개발 재건축 끝났어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제일 바보 같은 거고, 이걸로 인해서 규제를 받게 되면은 그 효과로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를 알고 그 길목을 미리 선점 투자하는 것이 돈을 버는 길인 거죠. 장투하실 분들은 뭐 여기서 살 거를 일로 옮기면 되는 거고, 단기 투자자들은 아예 다른 지역으로 가시는 게 좋겠죠.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뭐 투기를 조장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시장이 그렇게 움직일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쭉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자, 그 재개발 규제 완화를 예고한 오 시장은 투기 반대체 마련에도 고심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지만 집값이 불안정하게 상승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기조 때문이다. 뭐 맞죠?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조합원 자격 제한 강화 조치, 쪼개기 방지책 등 부동산 시장 안정 위한 3대 조치가 제안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시장 안정 효과와 부작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실무 협의를 계속 진행해온 사안이긴 하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당기면 매물 잠김이 장기화되는 부작용을 낳았어.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겠죠.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앞당겨 버리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놓는 물건도 없죠. 그래서 매물 잠김이 장기화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도정법 개정 전까지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이건 뭐냐면은 지금 이런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 법이 개정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언론에 떠갖고 지금 보신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 다 알게 됐죠. 야, 이거 생겨나기 전에 얼렁 사자 해서 미리 매수자가 생겨나는 현상, 이런 것도 부작용으로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장 불안정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라 신중한 입장인데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겠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어떤 건지 다 이해는 되시죠? 그래서 뭐 기사 내용은 이렇게 한번 궁금하신 분 쭉 읽어보시고 전체적인 그 내용은 이렇게 간다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요즘엔 굉장히 그 이슈가 되고 크게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나도 다 신축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신축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죠. 공공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한참 멀었죠. 그러다 보니까 미래의 신축이라 할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을 여러분들이 다 원하는 거고 투자자들도 다 그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상당히 이제 뜨고 있는 입장인데, 뜨는데 그렇다고 재개발 재건축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안 하다 보니까 공급 부족해갖고 신축이 미친 듯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신축 가격이 미친 듯이 그러니까 아이러니예요. 재개발 재건축을 규제를 하다 보니까 기존의 신축의 희소성이 생기고 기존의 신축의 가격이 올라버렸죠. 근데 이 신축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은 뭐예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사업성 자체가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신축 가격의 상승은 재개발 재건축의 가격 상승을 동반시켜 버립니다. 근데 재개발 재건축 규제하니까 신축이 올라서 결국은 얘를 규제했지만 나중에 더 큰 상승을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스프링 같은 거 얘기하잖아. 스프링을 꽉 눌렀는데 어떻게 됩니까? 누르면 누를수록 언젠가 놔야 되고 놨을 때 더 높이 튀는 거죠.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게 바로 이 시장이라서 오세훈 시장은 당연히 이거를 하긴 해야 된다. 그러나 이미 거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대책을 내놓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재개발 재건축 이해를 하려면은 이런 과정은 아시는 게 좋아요. 뭐 그냥 간단합니다.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당연히 해야 되고, 여기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해야 되고, 이런 기본계획이나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 사기인 거고, 이렇게 되고 지정받게 되면은 재건축 같은 경우는 넌 재건축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해야겠죠. 아파트 노후도라든가 여러 가지 모습을 보잖아요. 그 안전진단을 통과합니다. 여기는 안전진단이라는 건 없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지정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어쨌든. 그러면 추진이 조합 설립,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이 뭐 어느 정도 상식이라 아는 분이 많겠지만,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이해를 하고, 지금 이게 사업 시행인가다, 뭐 추진위원회다, 이걸 알아야지만 이 기사 내용 같은 것들이나 나중에 정책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숙지를 하시고, 재개발 재건축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구나 라는 거를 계속 이해하시면은,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들을지라도 계속 이해하시게 되면은 언제 어떤 기사가 나왔을 때 지금은 이런 기사가 나왔고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어디를 투자해야겠구나 라는 게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이 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마도 지금보다 자산이 훨씬 더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생겨날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면 규제니까 안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디테일까지만 학습을 하실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걱정하실 게 전혀 없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짧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